개발자들이 있었어요. 이 앱 개발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블랙베리에서 뽑은 사람들은 블랙베리 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같은 얘기를 듣고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미팅을 해서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근데 이 앱 개발자들은 자기가 있는 플레이스 자체가 시장이에요. 애플에서 이 사람들 월급 줍니까? 뭐 4대 보험해요? 복지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죠. 근데 자기들이 미친듯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누가 선택해요? 소비자, 시장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을 잘 아는 시장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그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3의 축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치를 다 높여줘. 돈도 안 주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김혜경 사장님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김혜경 사장님 피아노 학원 하실 때 누가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와가지고 대신 내 애들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누가 문 앞에 가가지고 상담 끝내주게 해주고 누가 청소해주고 남이 와서 다 해주고 나는 돈만 벌어. 그럼 어때요? 월급도 안 줘도 돼.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버. 우버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운송하는 회사죠. 뭐 택시. 소비자가 우버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나요? 누가 해요? 이 우버 드라이버들이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버 드라이버들이 자기들이 플랫폼은 물론 제공을 하지만 자기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픽업해서 어디에 내려주고 뭐 차도 자기가 클리닝하고 친절하게도 자기가 인사도 자기가 하고 그런데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일은 이 사람이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같이 벌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 뭐 하는 회사죠? 숙박 회사죠. 호텔 있어요? 리조트 있어요? 자기 개인 집 내놨을까요? 다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가치를 주고 소비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뭘 하죠? 경험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요. 그 다음에 뭘 하죠? 후기를 한대요. 쿠팡 같은 곳이 알리바바가 돌아가는 게 똑같은 원리죠. 알리바바는 뭐만 제공해요? 플랫폼만 제공해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물류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적인 판매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고 후기를 남기죠.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점점 거대해지죠. 원래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돈 내가지고 마케팅 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 사업에서는. 애플하고 코스피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게 코스피의 수익률이 5%가 안 돼요. 기업 아무리 잘 돌려도 실제 남는 거는 5%가 안 된다고요. 애플이 21%가 남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도 저렇게 올랐던 이유가 애플이 폰을 사든 말든 플랫폼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람들 손에 다들 아이폰 들려져 있고 앱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앱을 만들고 있고 뭐 아이튠즈뿐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도 딱 들고 있죠. 저기 귀에 딱 에어팟. 아침에 20대들이 이렇게 30대 초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고 하면 뭐 지식인을 하든 카페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제대로 된 보상을 안 주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이 동영상 시대가 오니까 유튜브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죠. 보상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뭐 내공이나 주고 그죠? 뭐 가지 1단계 이런 거 주고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오니까 유튜브는 어때요? 사실은 우리 구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엄청 성의 없죠? 흰색 바탕에 심지어 네모 만들어 놓고 검색하면 끝. 우리나라에서는 막 디자인해야 내려가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뭘 줘요? 보상을 줘요. 제대로 된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던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다 뺏겼죠. 네이버가. 그런데 이 네이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 네이버 쇼핑하고 이 네이버 웹툰이에요. 이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앱 수익 1위를 하고 있어요. 이쪽 부문. 근데 이것도 사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네이버 웹툰의 성공 어떤 이 비결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하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거 전체 작가의 평균 연수익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내공 주고 가지 1단계 이렇게 해도 와서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보상.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그리고 여기에 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 때 이거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석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이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가치도 올려주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죠. 본인 스스로가 만화 그렸고 세계 100급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생하죠. 그래서 그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차려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고 월급은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들이 내 성과에 대한 돈만 받는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고 그래서 혁신이 생기는 겁니다. 회사의 직원이 아니니까.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왜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를 계속 가려고 하면 어때요? 비용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은 집에서 화장품만 바르자고 하니까 이게 바로 효과는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뭘 찾아요? 뷰티 디바이스를 찾아요. 그래서 전 세계 뭐 삼성, LG 할 거 없이 저기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캐는 뭐예요? 사람들 그 비즈니스는 선입견이 있어요. 뭐 예전에 한물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유로모니터는 통계를 내는 기관이죠. 전 세계적으로 시장조사 기관 중에서 유로모니터 이 분야에서 뷰티 분야에서는 제일 크죠. 2017년도에 2018년도를 걸쳐서 뭐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나 뭐 많았거나 간에 그 어떤 다른 글로벌 비즈니스 대기업도 아니라 뉴스캔이 전 세계 1등을 했다고 그렇게 통계치를 해놨어요. 여기는 전 세계의 대단한 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삼성도 바이오를 외쳤고 LG도 그 뭐 프라임 하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가장 이렇게 각 축장에서 뉴스캔이 1등을 했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시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등을 했죠. 근데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좋아지고 사실은 이게 기회를 보장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한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10몇 년 전에 그때 우리 회사 매출이 뉴스캔 코리아 매출이 100억 할 때거든요. 지금 얼마나요? 6천억에서 7천억 하죠. 회사 규모가 70배가 커졌는데 그때 한물이 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만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은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은 누구한테 입증해야 돼요? 과학자들한테 입증을 받아야 되죠. 이 제대로 된 과학이 없으면 폭발만 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다 치매 치료제 개발하려고 하지만 개발이 안 되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과도하게 쌓여 치매 유발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다 없애봤는데 그래도 치매가 안 없어지네. 과학의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이 최고의 과학, 우리의 과학자들이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논문에 이름을 다 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황우석 박사 사태 때도 아시겠지만 뭐 네이처지라든지 세계 유명 과학 잡지에 논문 한번 올리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출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99년도에 첫 논문이 게재가 됐고요. 사이언스에 지금 2009년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습니다. 여기에 과학적으로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밝혀내고 싶어했던 노화의 비밀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판매합니다까지 했어도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돈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하면 좋나요? 돈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젊게 예쁘게 멋지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다 입증을 했죠. 자, 한 축은 사이언스고요. 다른 한쪽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학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상해 가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들을 하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배 규모로 여기서 R&D만 하죠. 이런 것도 없는데 기술이 있대요. 과학자도 없는데 기술은 있대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본사에 가도 다 해서 R&D 하죠. 물론 전시 컨벤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런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한다라고 하는 팍스 뉴스에서 나와서 과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먼저 이 제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차원에서 노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체제.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 하나 보여주면은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거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성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위인 얘기해보라 하면은 뭐 다 대통령 얘기하거든요.
이 뉴욕 이 월가가 미국 경제의 금융의 심장부죠. 핵심부고 여기에 이제 월스트리트 앞에 가보면은 뭐 없어요. 항소 동상 있고 중국인만 빚다 많으니까 볼 건 없는데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뉴욕 증권 거래소가 미국의 금융을 대변하는 곳이죠. 여기에 가면 항상 성조기가 3개가 꽂혀 있어요. 그 성조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어떤 회사에 깃발을 꽂아준다고 하는 거는요. 저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자기 경제금융의 핵심부예요. 저기가. 우리나라 같으면요. 저거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어쩌고 그런 말 나왔을걸요. 근데 이 여기서는 사람들이 뭐만 보죠? 데이터, 팩트, 디지털, 숫자만 봐요. 그랬을 때 충분히 저렇게 해줄 만한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면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저희 같은 문과 출신들은요. 저희 그 공부하다가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금융하고 금융해가지고 제일 똑똑한 애들이 월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왜냐면 심지어는 연봉을 1조를 받을 수도 있는 이 판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큰 판이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엔지니어 뭐 이런 이과 쪽 말고 문과 쪽으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잠도 안 자고 햄버거 먹고 뛰어다니면서 경쟁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곳에서 검증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잘 몰라서 하나 꽂아줬겠죠. 이벤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환영합니다. 뉴스앤 엔터프라이즈 이거 사실 사업자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NUS라고 이 시골로 성장되고 들어가서 제목에 들어가보세요. 기절하실걸요.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10주년 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행사를 하냐면 에이지란 브랜드가 우리가 지금 뉴스캔에서 뭐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아니에요. 우리 에이지란 나이를 정지시키고 돌려주는 그게 우리의 주 아이템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10주년 된다고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지금 안에 이 깃발부터 이 증권거래소 안에서 전부 다 뉴스캔 마크 띄워놓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이 해변가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해변가인데 다 중국 막 이렇게 떠내려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중국 엄청 욕하죠. 중국 엄청 욕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본 해안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잘못했나요? 태평양 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대한 쓰레기 섬에 일본 쓰레기 잔뜩해요. 뭐 일본 사람들 쓰레기 안 버린다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일본 쓰레기 우리나라 해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물론 뭐 덜 버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우리나라 쓰레기가 일본에 와 있을 정도 되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오염돼 있겠어요. 배 안에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고 이게 다 많죠. 우리가 이런 지구를 이제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죠.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남해 안에 FDA에 와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97%에서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굴 좋아하시는 분 굴 내장을 빼내고 드셔야 돼요. 오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근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뉴스캔에서 있잖아요. UN 이렇게 환경보호 뭐 이렇게 액션 어워드 이번에 받았죠. 너무 놀라워서 예전부터 저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해왔고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보카도 문제가 있죠. 환경 파괴 일으키는데 물 320리터 한 개당. 지금 페루 뭐 이런 지역에서 있잖아요. 지하수가 고갈돼서 난리래요. 전부 다 아보카도 키우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 조직에서 지금 저거를 다 가져가 버렸죠. 아보카도 드시면은 범죄 조직만 키우고 지금 물 부족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환경 전문 운동가들이 아보카도 드시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아보카도도 잘못이 없고 먹는 사람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뉴스캔에서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싱. 이번에 저희 컨벤션을 가서 이거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 뒤에 아보카도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그로비브라고 하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키워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제 그런 거죠. 전에는 이 씨앗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생명 자체를. 그래서 유전자, 변형, 조작된 옥수수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알고 지금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하나의 씨가 뿌려질 때부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 1%의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도 없는 환경에서 기를 뿐더러 이들 자체가 지금 현재 기술로 물을 1%만 사용하면 된대요. 원래 사용량이. 전혀 환경오염에 일으키지 않고 수확량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기후와 상관없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체력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이제 이 아보카도는 아니고 곡물을 키우는 단계까지는 갔대요. 보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알파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비브 얘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우리나라에서도 저 연구를 많이 하고 사실은요 그 LG하고 동부에서 하려고 새만금에 땅 다 사놨다가 농부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계속 무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키스트 분원 같은 데 가면 뭐 고추, 배추 이런 거를 360도 카메라, 열영상 카메라로 계속 촬영해서 이 하나의 고추에 어떻게 하면 최적의 그런 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영양소는 어떻게 되면 맛은 어떻게 되면 이런 연구가 한창이죠. 근데 저희가 이미 이런 것들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기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됐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전혀 환경오염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오염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회사에서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가격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 쉐이크 한 통 얼마예요? 55,000원 하죠.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정도 할까요? 나오면 2, 4만 원은 하겠죠. 이 두 개 합쳐서 70불 그로비브 기술로 키워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노지에서 농사 짓는 거라서 첨단 기술인 것 같아도 비용은 비슷하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베타 버전이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저런 완벽한 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 리스트 하나에도 써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리 베타적으로 강력하게 뉴스킨의 디스트리뷰터, 우리 같은 사업자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회사도 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수능이 매년 이렇게 치고 나면 이렇게 자살을 하죠. 자살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애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 잘해오면 엄마가 칭찬하고 예뻐해주고 뭐 사주고, 공부 못해오면 뭐라 하고 집안 분위기 안 좋고, 수능 한번 잘못 쳤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현 이렇게 나와서 이 자료 이제 마지막으로 쓸 것 같아요. 요즘에 초상권 이슈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강의 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한글 못 됐다. 근데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하은이가 한글 못된 아이 하은이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마음 어땠을까요? 되게 흔들리니까 선생님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뭐 모자라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원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정확한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거야. 근데 우리 하은이는 사랑을 읽을 줄은 몰라도 그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 속도는 조금 늦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까? 네, 멋지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만 가면 되나요? 빨리 가고 남들보다 조금 위에 가고 경쟁하고 살아남고. 뉴스킨 글로벌 컨벤션에 매직 존슨이라는 분이 오셨죠. 이분이 이제 농구로도 전설적인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즈니스에서 요즘에 뭐 다저스 유현진이 LA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 사람들 관심 많으시던데, LA 다저스 구단주죠. LA 레이커스 역시 그렇고, 여기 있는 그 e스포츠 구단,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빅마켓의 구단들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수많은 어반적인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계의 이제 오너고 세계적인 스타죠. 이분이 뉴스킨 컨벤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거든요. 기빙백 사회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앞으로 탁 나가더니
뉴스캔의 경영자 3명을 잃어서라고 합니다. 창시자, 창업자, 창업주가 이렇게 3분이 잃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가슴이 이렇게 전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밥 줄이고 영업이니까 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거든요. 근데 매직 존슨이 다음에 강의 한 번 더 세워달라고 마음에 놓는 소리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유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죽고 사실은 이 짧은 인생에 뭘 남기고 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캔 컨벤션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줬는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목적,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열정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래서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놀이가 되고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주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이 게리 바이너처 와인 유튜브 해가지고 집에서 조그만 술 소매상하는 집을 600억 매출을 올리게 만들고 지금 자기 그 회사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어요. 미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 사람 SNS로 성공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팔로 해가지고 이 사람 들으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이게 전통 비즈니스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차이예요. 전통 비즈니스는 노하우 위주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내가 학원 이렇게 잘하고 있고 원생들 잘 모으는 노하우 있는데 알려주면 돼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게 전통 비즈니스예요. 우리 집에 고기 엄청 맛있게 하는 이 특제 소스를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전통 비즈니스.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와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구글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알파고 뭐 그 대단하다고 지금 뭐 이렇게 저기 누구야 우리나라 이번에 은퇴한 이세돌 이기고 이렇게 하자마자 구글에서 뭐 했어요? 소스 다 오픈해버렸죠. 테슬라에서 전기차 베이스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오픈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의아한 거 왜 노하우 다 풀어주지? 그렇게 해서 플랫폼의 판을 키워야 커지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는 다 오픈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비즈니스하고 소비하고 해야 이 판이 커져야 돈을 버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하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유스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만 독점해서 우리끼리 한국 시장을 다 가져갈래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더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다 같이 우리가 시간적인 자유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도 가지고 우리와 자영업이 아니고요. 비즈니스와 일반인들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비즈니스하고 그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그들 이상의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지식을 모두 전해주면은 그들은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취업해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혁신은 보지 않고요. 그 앞에 있는 폰 많이 보면 안 돼. 눈 나빠져. 뭐 어떻게 해? 자꾸 그 생각만 하죠. 모든 혁신이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우버, 뭐 에어비앤비, 우버라는 기업의 베이스가 뭡니까? 다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부모들이 게임하면 안 돼. 하지마. 공부 열심히 하면 신분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에 있는 혁신은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문제점들만 자꾸 보이는 거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마이민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할 수가 없다고. 뭐 전통 비즈니스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 얘기하면은 그건 사기 같다고 하고 뭐 얘기하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얘기하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한답니다.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없다고. 사실 뭐라고 살지는 다 모르지만 두 가지만 아십시오. 첫째,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질문을 했던 이 순간에 당신이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듣는 이 순간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었다는 것. 둘째,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의 진실된 행복만을 쫓겠다고 다짐하고 믿고 기회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증된 기회가 없는 곳에서 계속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넘어가시면서 하시든지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여성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윤 아나운서 맞나요?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장이나 회의 촬영하고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서 달리면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악플을 답니다. 애기들이 불쌍해요. 애는 누가 보나요? 엄마 사랑이 한참 필요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박지원 아나운서가 약플러들한테 대처를 잘하기로 유명하대요. 자기 외모에 대한 비하 뭐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쓰는 타입이래요. 근데 애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가슴이 아프대요. 자기도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댓글을 달았대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스타일.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딸이 있으시다면 절대 꿈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꿈이 있어도 나중에 애만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는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못하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가라. 과외 선생님한테 가라. 어디 가라. 내 가족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멘토가 부모님이면 좋지 않을까요? 나처럼 살아. 엄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 엄마가 알려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 자리가 제일 즐겁고 우리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몇십억을 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가 멘토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죠. 내 가족을 오롯이 소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지금 뉴스킨도 이미 한 세대가 거쳐서 2세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밖에 이렇게 대학 가보고 다녀봤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자유롭게 근심 걱정 없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런 비즈니스에서는요 짧게 압축적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더 큰 비즈니스에 도전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뭐 목가적인 삶을 사시든지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되실 거고요.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못하는 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마윈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경만 하다가 내 인생이 너 없이 흘러가는 걸 구경하게 될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다만 이 뉴스킨에서는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이거거든요. 모지스 할머니의 저 장르의 할머니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스쿨데이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고 그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학창시절 때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다음 날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학교 안 가도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이들 이런 삶을 다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항상 행복하고 축제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